안녕하세요. 자연과 친하게 지내기의 브리벨입니다. 영하 3도. 어젯밤에 눈이 왔어요. 5월이 접어진 지 한참 됐는데 이렇게 추워서 오늘은 무슨 말씀 해드릴까 하다가 걸음에 대한 얘기 해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집이 땅이 그닥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잘 자라고 있는데 이 걸음들 어떻게 제가 만들어서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걸음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어떤 방식으로 제 텃밭을 가꾸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말로 딱 맞는 단어가 없어요. 서스테이너블 가든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제가 한국말로 번역 쳤는데 뭐 없어요. 뭐 내추럴 가든인가요? 그러니까 자연 텃밭? 잘 모르겠네요.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여기에서 나온 텃밭에서 나온 것을 다시 계속 리사이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만약에 제가 뭐 먹었다 그럼 그 껍데기 아니면은 줄기, 잎 이런 것들이 다시 썩게끔 내려가고 그리고 그게 다시 썩어서 얘네들 다시 키워내고 물도 빗물을 받아서 쓰는 거, 그러니까 빗물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사실 인분과 오줌 뭐 이런 것도 써야 되는 건데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가지 못했고요. 음식물 쓰레기로 거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더 좋은 요새 제가 뿌듯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동안에 버렸던 가락잎들, 낙엽들, 여기 이 동네 낙엽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많이 떨어지고 저 앞마당에 막 굴러오는 것도 많고 그런 것들 다 가든 쓰레기로 해서 버렸었어요. 그리고 가지치기 한 나무들 이런 것도 다 버렸었는데 그런 것들 다 이용해서 비료를 거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방법들을 잘 알려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이런 아이디어를 알려드리는 그런 방법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정말로 궁금하다 이런 거 하고 싶다 이제 이러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설치할 수 있는 키워드를 알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거름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우리 형편에 맞는 이 거름통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동네에 왔을 때만 해도 저 거름통 공짜로 하나씩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60불, 거의 100불 되는 돈으로 사더라고요. 밑에는 완전히 뚫려 있고요. 옆으로는 공기 구멍이 있으면서 그리고 또 완성된 비료는 이 구멍으로 파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이죠. 이런 컴포스트 빈에서 거름이 만들어지려면요. 거름통 안에 미생물이 음식물이나 가락잎들을 분해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적당한 재료들하고 환경이 필요해요. 주 재료는 탄소와 질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물과 공기 그리고 적당한 온도가 더해지면 거름이 됩니다. 그런데 비교적 탄소가 많은 재료를 브라운 머티리얼, 갈색 재료라고 하고요. 질소가 많은 재료를 녹색 재료라고 해요. 그린 머티리얼. 녹색 재료에는요. 음식물 쓰레기, 과일 야채 껍질, 티백, 커피 찌꺼기, 해조류, 깎은 잔디, 가든 쓰레기 등이 있고요. 갈색 재료에는 낙엽이나 신문지, 얇게 썬 종이, 달걀 껍질, 마른 꽃, 종이 상자, 택배 받을 때 받는 그런 카드보드 박스죠. 그리고 또 건초, 옥수수대, 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탄소와 질소의 최적의 조건은 30대 1, 탄소가 30, 질소가 1이라는데요. 갈색 재료라고 해서 탄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녹색 재료라고 해서 질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비율을 이렇게 맞춰서 넣기는 쉽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이게 부피로 따져서 녹색 재료 1을 넣으면 갈색 재료 4를 넣으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냥 대충 1대 2 정도, 음식물 쓰레기를 1을 넣으면 종이나 낙엽을 2 정도 넣는 그런 비율로 그냥 넣고 있습니다. 비율이 이 정도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음식물 쓰레기를 한 봉지 넣으면 그 위에다가 가락잎이나 흙으로 한번 덮는 정도의 느낌으로 하면은 거의 버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은 갈색 재료가 들어갈 때마다 한 번씩 주게 되거든요. 보통 녹색 재료는 젖어 있고 갈색 재료는 말라 있기 때문에 갈색 재료가 들어간 다음에 충분히 적셔주는 것도 중요해요. 빗물이 있으시면 빗물을 넣으면 더 좋고요. 빗물이 없으시면 수돗물을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 요소는 공기인데요. 이런 통에서 이제 공기를 넣어주는 게 쉽지는 않아요. 큰 농장 같은 곳에서 보면은 컴포스트 파일이라고 그래가지고 포크로 삼시창 같은 걸로 이렇게 거름을 막 뒤집어 주잖아요. 그러면은 공기가 들어가서 잘 썩게 되죠. 그런데 이런 좁은 뒷마당에서는 그렇게 하긴 힘들고요. 그래서 그냥 저 공기 구멍으로 들어가서 서서히 비료화되는 것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이거예요. 컴포스트 텀블러라고 하는데요. 적당한 녹색 재료와 갈색 재료를 넣고 서로 돌려주면은 사이사이에 이제 공기가 들어가서 잘 섞게 되는 거죠. 적당한 비율과 환경이 받쳐주면은 한 3주에서 4주면은 적당한 거름이 돼요. 뒷마당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거름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여름철에는 저희는 이것을 쓰고요. 가을부터 봄 그리고 여름에도 이제 여기에 다 들어가지 못하는 음식물 찌꺼기는 저쪽 큰 까만 통에 넣었다가 거의 1년을 두면은 천천히 거름이 잘 돼서 가을 거지가 끝나고 겨울을 맞기 전에 아직 거름이 되지 못한 윗부분에 음식물들 조금을 남기고 거의 다 비워서 이제 텃밭에 땅 밑으로 심어서 밑거름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쪽 일은 거의 제 남편의 담당이고요. 저는 음식물을 모아서 여기에 넣는 정도의 일을 하면 남편이 갈색 재료도 틈틈이 넣고 물도 넣어주고 섞고 뭐 뒤집고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재료들을 짧게 자를수록 공기에 닿는 면이 많기 때문에 빨리 분해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이 작게 자르는 거에 너무 이제 치중하다 보니까 무슨 기계를 사서 낙엽을 부시네, 무슨 우두칩을 만드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했었는데 사실 그런 기계들을 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커도 흙에 들어가면 또 더 썩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거름통에서 썩는 냄새나 악취가 난다면은 갈색 재료가 모자라는 신호래요. 그러니까 갈색 재료를 더 준비하셨다가 넣으시면 썩는 냄새 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름통에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칼라인쇄가 된 잡지책이나 플라스틱, 가공된 나무, 병충해 걸린 잎, 그리고 잡초 씨가 있는 그런 정원 쓰레기들을 넣으면 잡초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숯 이런 거 넣으시면 안 되고요. 고기나 뼈, 유제품, 기름 같은 거 넣으시면 안 돼요. 고기나 뼈, 생선 같은 그런 야생동물을 유인하는 그런 물건을 넣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딱딱한 플라스틱을 다람쥐들이 갉아먹었어요. 그리고 아주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뭘 먹네요. 이런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도 시행착오를 조금 겪으신다면 음식물 쓰레기로 좋은 비료들을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름을 만들어서 쓰는데도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밑거름으로 이런 것들을 쓰기는 충분한데 여름에 이제 웃거름을 주기가 힘든 거죠. 벌써 작물들이 다 심겨져 있을 때 비료를 주려면 땅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는 액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아직 딱이 마음에 드는 건 없고. 비를 저희가 이제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올 여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저희 뒷마당 텃밭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